결국은 이 모든 강의에서 우리가 판례를 배우는 거예요. 판례. 헌법은 조문이 130개밖에 안 됩니다. 이 130개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그 헌법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해석을 판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헌법 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2조 사항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좁게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그런 해석론을 판례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판례를 배우는 거야. 자, 판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개념, 어떤 기본권을 설명하면서 그 기본권의 의미가 뭐냐, 적용되는 범위가 뭐냐, 이런 개념에 관한 것들이 있고, 어떤 사실관계에 대입해서 그 판례, 그 결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 헌법에 합치된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합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헌법의 정신에, 헌법 조문에 위반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헌법 소원 제도로 가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냐, 침해하지 않았냐로 판단할 때는 합헌이라는 말 대신 너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어, 기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다, 너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 인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헌 또는 기각이 같은 의미고, 위헌 또는 인용이 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 위헌, 그냥 조문의 효력을 바로 날려버리는 단순 위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일단 위헌을 확인하고 입법자한테 개정을 내년까지 해라 라고 입법자한테 공을 넘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이 조문은 A와 B라는 해석이 다 가능한데 A라고 해석되면 위헌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부분적 위헌 결정을 내리는 한정 위헌 내지 한정 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위헌이면 바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우리 간통죄가 옛날엔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면 간통죄로 남자 여자를 모두 처벌을 했습니다. 대신 처벌하려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소를 해야 됐고 이혼을 전제로 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을, 아내를 고소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고소를 할 수 있었어요. 양자택일 하라는 거지. 너 이혼도 하고 이 가정을 파탄 낼래? 처벌까지 시킬래? 아니면 봐주고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갈래를 선택하게끔 한 겁니다. 가정사에 국가가 아주 깊숙이 이혼과 형사처벌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주 깊숙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는 이 남녀의 가정 문제, 가정사는 당사자 개인에게 맡겨둬야 되지 더 이상 이것을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간통죄는 단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법률 조문은 효력을 상실해요.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고 판단기관임에도 법의 효력을 날려버려요. 입법부랑 마찬가지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 위헌은 함부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법을 봤을 때 위헌성은 있긴 있는데 이거 내가 만약 위헌 결정을 내리면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내가 위헌 내릴 게 아니고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 결정이 제일 많죠. 헌재가 야 이거는 위헌적이니까 입법자 너희가 내년 한 1년 반 정도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개정해. 만약에 그때까지 개정 안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 상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그것을 유보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입니다. 법을 A라고 해석하면 위헌적인데 B라고 해석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에요. 국가보안법은 지금 폐지되지 않고 아직 존재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김정은을 찬양하면 제가 찬양 고무죄로 잡혀가야 됩니까? 법에 따르면 제가 찬양 고무죄가 되는 거죠. 이적 단체를 찬양했기 때문에. 김정은 좀 귀엽게 생겼잖아. 그렇죠? 뭐 이런 말 하면 김정은 좀 귀엽고 나 김정은의 좀 사상과 김일성의 사상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옛날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정치인이고 대통령인데 그런 발언을 하면 저는 처벌받아 마땅하죠. 정치 질서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아주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에 따라서 정말 위험한 경우가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야 김정은 좀 귀엽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잠을 깨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의 때요. 처벌할 필요가 없잖아요. A는 처벌하지 않고 B는 처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A, 저 같은 사람까지 처벌하면 위헌이다가 한정위헌입니다. 법은 그대로 놔두고 해석으로 A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적이다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나타나서 자꾸 자기들의 최고 존엄의 스크래치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권한은 우리 대법원에게 있는데 니들이 왜 법을 그대로 놔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냐. 라는 한정위헌 결정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존중해서 이걸 살려뒀을 뿐이지 분명하게 나는 A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견해대를 믿습니다.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싸울 때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또는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한쪽의 입장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 질문 부분에 괄호를 열고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라고 해서 우리는 정답을 뭘로 골라야 된다?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위헌 결정이 있고 이게 일반적 위헌 결정이라면 이런 결정을 위헌 결정의 변형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헌 결정이든 변형 결정이든 헌법재판소는 모두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